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이런 과정인데, 어쩌면 이 산화환원 전반적인 내용을 쭉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산화가 뭐냐, 그래서 산소가 붙었다, 전자가 나갔다, 수소가 나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환원이 뭐냐 이런 얘기 쭉 하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금속에서 이 전자를 내보낸다. 그럼 누군가가 전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받는 사람은 뭐가 되냐?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물질은 바로 환원 반응한다. 이래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이 강의의 제목은 제가 볼 때는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이름 붙여주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요 이름은 사실은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하나의 굉장히 큰 테마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산화와 환원이라는 큰 테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이게 부제목 같지만 시험 출제율은 상당히 높다. 물론 뭐 내신은 기본이고요, 수능에서도 상당히 출제가 잘 된다, 그런 테마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외울 게 좀 있어요. 외울 건 있고, 칼칼라마, 아라, 천리, 준합, 수구, 수은, 백금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걸 외웠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어떤 그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얘가 산화구나, 얘가 환원이구나, 요 정도만 알면 요 강의는 목표를 달성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의 그 학습 목표에 따라서 한번 하나씩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이 강의의 목표는요, 이렇습니다. 전자의 이동을 통한 산화환원 반응을 이해하자. 자, 전자의 이동,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이해한다. 그러면 일단은요, 산화라는 말이 나오면 전자를 잃는다. 자, 이 표현 씁시다. 한 번 더. 산화라고 했을 때 전자를 잃는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전자 나간다, 잃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전자를 잃었다. 무슨 반응이라고요? 산화. 한 번 더. 전자를 잃었다, 산화. 그러면 환원 반응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말은. 끝난 거야. 왜 끝났냐? 아니,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잖아. 그럼 환원 반응은 뭐? 오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뭐 써가면서 하다 보면 헷갈려. 그냥 산화만 강력하게 외우고 반대는 뭐다? 환원. 이러면 끝나는 거 같다가 아이들이 산화 쓰고 환원 쓰고 뭐 적고 동그라미 치고 하다 보면 시험장 가면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싹 뒤집혀 보여요. 자기 혼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싹 뒤집어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이고야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만 외워라.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어쩌면요, 제가 우리 강의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이 강의가 47강입니다. 1강부터 47강까지 한 강의도 빼놓지 않고 쭉 따라온 사람이라면 아마 그 자체가 쭉 왔다는 거, 그 자체가 성실한 거고, 그 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 자체가 축적돼 가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보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걸 요령, 효율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마요. 공부에는요, 효율이 없어요. 많이 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한 놈, 많이 한 분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게 막 많이 하면 되느냐? 하다 보면 자기가 요령이 생겨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게 생깁니다. 그리고요, 산화 해놓고 환원 써놓고 딱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거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해요. 니네 맘대로 해봐 하는데, 저는 항상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학생이라면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만 딱 기억하고 나머지는 반대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저는 강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산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에서는 어떤 산화환원 반응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 건데, 자,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반응하여 화합물을 생성할 때 전기 음성도가 큰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
전자, 얻어, 음이온 되고 할 때 얻으니까 환원이구나. 왜? 잃는 게 산화기 때문이죠. 전기 음성도가 작은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고, 그쵸? 무슨 반응? 산화 반응. 이렇게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끝.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금속 나트륨은 염소 기체와 격렬하게 반응하여 염화 나트륨을 생성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나트륨이 있고 염소가 있고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해서 결국 소금이라고 하는 염화 나트륨이 나온다.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써 있다고요. 그러면 강의를 듣지 않고 책만 읽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키워드가 뭐냐?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가 큰, 그 다음에 전자 얻어, 전기 음성도가 작은, 전자 잃고, 이렇게. 그리고 이온 결합. 이런 키워드가 쫙 있어요.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이해가 가면 왜 강의를 받겠어요. 그쵸? 근데 이게 읽고 그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시간이 약간만 지나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자, NA가 뭐예요? NA는 나트륨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제 얘기는요, NA가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금속입니다. 이렇게 금속 원소예요. 자, NA는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11번이죠. 그래서 1S에 2, 2S에 2, 2P에 6, 3S에 1 이게 나와야 돼요. 원자 번호 11번. 혹은 원자 번호 11번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가 있고 첫 번째 K, L, M 껍질을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입니다. 이 11개의 전자가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내보낼 때 우리가 이런 행위를 전자를 뭐한다? 잃는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전자를 잃는다. 전자가 나갔다.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말로 이거를 산화라고 말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NA가 있죠. NA가 있었고 NA 플러스 1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전자를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자, NA 쓰시고요. NA는 NA 플러스 1가가 되었다. 그리고 전자가 1몰이 나오게 되었다. 자, 그 전에요. 제가 그 한참 전에 강의에서 이거를 어떻게 표시했냐면 NA가 있어요. NA에서 전자 하나 뺐어요. 그쵸? 그 다음에 화살표 NA 플러스 1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식이 되겠다. 해서 이런 화학식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쪽이라면요. 1쪽이라면 리튬도 있죠. 똑같아요. 리튬 플러스 1가가 되고 전자 하나 나왔다. 칼륨도 K 플러스 1가가 되고 전자 한 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또 전자가 한 개 나오는 거, 즉 1몰인데요. 한 개 나오는 경우에는 AG는 AG 플러스 1가가 되면서 전자 한 개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중성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이 나오는구나. 이제 몰자로 한번 슬쩍 바꿔주면서 1개, 2개, 3개, 4개를 1몰, 2몰, 3몰, 4몰로 바꿔주는 그런 스타일로 바꾸면 화학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염소 볼게요. 염소 필기하지 마세요. 자, 염소는요 CL이죠. CL은 원자 번호 17번입니다. 그래서 1S에 2, 2S에 2, 2P에 6, 3S에 2, 3P에 5죠. 3P5. 자, 원자 번호 17번이고요. 처음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 있고요. 자,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7개가 있죠. 하나가 비어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으니까 전자 1몰이 들어왔다. 이런 표시예요. 전자가 들어왔다. 자, 전자 얻는다. 자,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죠? 이 반응은 환원 반응이 되겠다. 자, 이렇게. 자, 마찬가지죠. F도 마찬가지예요. F도 전자 1몰 얻으면 F-1가 된다. Br도 마찬가지죠. Br도 전자 1몰 얻는다면 Br-1가가 되겠다. 이거예요. 좋아요. 끝.
자, 그런데 왜 제가 필기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방금은 이제 비금속 원소, 즉 원자를 본 거예요. 염소 원자 하나. 원래는요, 염소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Cl2가 있고 이 Cl2가 반응을 합니다. 즉,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NA하고요, Cl2를 반응시키는 거죠. 그래서 NaCl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개수가 안 맞으니까 2자 붙이고 2자 붙이면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때 나트륨은 NA가 Na 플러스 1가가 되고 전자 1몰 나오죠. 1몰 나오고요. 그 다음에 Cl, 이 Cl은 죄송합니다. Cl2로 할게요. Cl2는 전자 2몰을 얻어가지고 2Cl-가 되었다 해서 위에 아래를 더하면 Na 더하기 Cl2 화살표 Na 플러스 2Cl- 쓸 거예요. 그리고 두 식을 더할 건데 전자가 아래가 2몰이죠. 위가 1몰이죠. 그래서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면서 개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2가 되고 2가 되면서 지울 거 지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박스 쳐가지고 이거를 필기하는 거야. 이거를. 지금까지 이 과정이 다 있어가지고 요 네모칸 요걸 필기해 가면서 아, 결론적으로 이 Na 더하기 Cl2가 이 NaCl 되는구나. 이 과정을 봤을 때, 낱개로 봤을 때는요, 두 원자, 그러니까 Na2몰의 반응이 Na2몰의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2몰 나왔다. 왜 2몰이냐? 원래는 1몰인데요. 아래에 있는 염소와 반응을 맞추다 보니까, 즉 화학식을 완결하다 보니까 전자 2몰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은요, 이렇게 비워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실력이 돼야지만이 아, 내가 좀 잘 배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아, 제가 자꾸 오케이 하는데 저 몰랐어요. 저 모르고요. 제가 습관이 강의하다가 오케이 하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떤 학생이 게시판에다가 오케이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몰랐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왜 그 학생이 고맙냐면 별표를 5개를 주면서 별표 5개 주면서 오케이 좀 하지 마세요. 야, 나 같았으면 말이야 별표 안 주겠다. 싫었으면. 근데 그런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나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습관이라서. 그래서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안 하도록 하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더 하게 돼요. 혹시라도 이런 말투가 만약에 거스린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너가 잘못한 거야. 왜요? 강의에 집중해야지. 무슨 오케이 집중해. NA가 전자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너 뭔 생각하는 거야? CL이 전자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라는 변명을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판서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도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NA가 있었죠? NA가 전자 1몰을 잃어버리면서 염소가 전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Na 플러스 1가가 되고 Cl 마이너스 1가가 되면서 화합물이 형성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Mg도 마찬가지예요. Mg는 2족 원소이기 때문에 Mg는 전자를 2개를 잃어버립니다. 무슨 반응할까요? 산화 반응하겠죠. 그 다음에 O는 전자 2개 받겠죠. 무슨 반응합니까? 환원 반응 했겠죠. 그래서 Mg2 Mg2가 플러스 O2-가 되면서 Mg5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건 필기하세요. 이건 하도 많이 해서 또 하는 건데요. 자, Na 플러스 1가 전자 1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Mg, 지금 나온 대로 Mg2가 플러스 전자 2몰.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3가 플러스 전자 3몰. 이렇게 필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염소 전자 1몰 Cl-1가, F 전자 1몰 F-1가, 그 다음에 O 전자 2몰 그래서 O2-. 자, 이 정도. S 한번 할까요? S 전자 2몰 해서 S2-. 요 정도만 필기해 놓고 아, 이제 앞으로는 화학식을 잘 써야 하는구나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을 할게요. 좀 더. 자, 이랬을 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마무리.
소금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건 이거예요. NaCl의 결정이 생겼다. 이거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러면 NaCl2 하는 순간 개수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되고 두 개 되고 두 개 되고 두 개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미난 거 보여줄게요. 이제 재미난 거. 이 그림을 그냥 보자는 게 아니라, 자, 주목. 요 과정은 1, 그 다음에 이 과정은 2 라고 얘기했을 때 과정 1과 과정 2는 둘 다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화 환원 반응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봅시다 한번. 과정 1은요, NA가 NA 플러스 1가가 되죠. Cl2가 ECl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 과정과 환원 과정이 있다는 거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맞다. 오케이? 또 한다. 아우, 신경 쓰여. 그냥 들어. 그 다음에요. 자,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NaCl 됐다. 이 경우는 전자를 주고받은 것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붙은 거지 전자를 주고받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 2는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지. 아, 이런 거 들으려고 강의 보는 거 아닙니까? 책에 없잖아요. 책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정 1은 NA가 NA 플러스가 되는 과정, Cl2가 Cl 마이너스가 되는 그 과정은 전자 주고받은 거 명백합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 맞아요. 그리고 나서 NA하고 Cl이 그냥 붙는 과정, 이거는 전기적 인력으로 붙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를 주고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은요, Mg하고 O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O는요, 산소로 있는 게 산소 원자가 아니라 O2로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그림과 함께 Mg는 전자를 2몰씩 잃어버리는데 Mg가 2몰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Mg 2가 플러스가 2몰 생기고, 그 다음에 O2는요 2-가 돼가지고 1대1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MgO가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죠. 이 과정을 A, 이 과정을 B라고 나타내고 A하고 B는 둘 다 동시에 둘 다 산화 환원 반응을 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A는 했다. 그런데 B는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혹은 A 과정과 B 과정에서 전자를 주고받았다. 혹은 전자가 관여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풀 수가 있어요.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 A 과정에서는 전자를 주고받은 거 맞으니까 산화, 환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전자를 잃었다. 혹은 전자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MgO에서는요, 정전기적 인력 혹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나가고 들어온 과정은 A 과정, 그리고 나가고 들어간 과정은 아닌데 마치 그래 보이는 거는 B의 과정. 이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자가 이동했고 누가 잃고 누가 받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만 더. 지금 이 과정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얘가 줬구나, 얘가 받았구나, 얘는 아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문제 풀면서 말씀드린 게 어떤 거였냐면 산화수라는 게 있다. 이 산화수를 배우면 쉽다. 근데 요번 강의, 다음 강의, 그 다음 강의 정도 가면은 산화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토록 얘기했던 산화수로 풀면 이거는 정말 빨리 풀어요. 해서 산화수 연습만 잠깐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성 원자의 산화수는 0입니다. 중성 원자 혹은 호돈소의 산화수도 역시 0입니다. Mg 2가 플러스죠. 그래서 2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Mg 하나는 플러스 2예요. O는요, 산소는 하나당 2-입니다. 그러면
mg가 mg 2가 플러스가 되었다. 그래서 플러스 2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산화입니다.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그 다음에 O가 O2 마이너스, O가 O2 마이너스가 되면 이거는 환원 반응입니다. 환원 반응. 두 개가 감소하고 있죠. 감소. 자, 그런데요. 갑니다. 이때 mg5에서 이때 mg는 플러스 2로 보고요. O는 마이너스 2로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가 그대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마이너스 2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 A라고 하거나 과정 가라고 한다거나 뭐 1이라고 한다거나 이 과정과 이 과정에서 전자가 주고받은 것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정도에 나오는 산화수를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전자를 줬고 받았나 요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깊게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이온 결합 화합물을 형성하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자, 산화 반응에서 물질은 전자를 잃고 환원 반응에서는 물질이 전자를 얻는다. 아유, 됐어. 이 뒤는 하지 마세요, 그냥. 산화 반응에서는 전자를 잃고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진행되며 그러기 때문에 하나만 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산화된 물질이 잃은 전체 전자수와 환원된 물질이 얻은 전체 전자수는 항상 동일하므로 반응물 전체의 전하와 생성물 전체의 전하는 같다. 이게 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잃은 거하고 얻은 숫자가 같다 이 말입니다. 끝.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좀 옆으로 뺄게요. 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주목하시고요. 그러면 NA하고요 MG하고 전자를 잃을 겁니다. Na 플러스 1가가 되고 전자 1몰, MG는요 MG 2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 2몰 나오죠. 아직은 필기하지 마세요. 자,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NA가 전자 잃고 산화되면서 양이온 되고요. MG도 전자 잃고 산화되면서 양이온 됩니다. 그러면 NA하고 MG, 즉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에 누가 전자를 먼저 잃을까요? 그 순서.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 누가 먼저 잃을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죠.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적어놨어요. 자, 보세요 한번 이쪽으로.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이 적어놓은 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지만이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칼칼, 라마, 아라, 천리, 준합, 수구, 수은, 백금. 이거는요, 주기율표 외우듯이 수엘리베, 붕탄질산, 플레, 나마, 알교, 인항염화, 칼카처럼 외우고 있어야 되고 애국가, 가사 외우듯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왜 외우느냐? 뭐 강의 말미에 또 한 번 언급하겠지만 칼카, 나마, 아라, 천리, 준합, 수구, 수은, 백금. 이거는 또 지역마다 뭐 크카, 나마도 있고 뭐 많아요. 많은데 노래도 있고 외우는 방법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써서 내가 써가지고 외우면서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칼카, 나마, 아라, 천리, 준합, 수구, 수은, 백금, 이게 나와줘야 돼.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에서 동시에 같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전자를 더 먼저 잃는다, 잘 잃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매우 모호한 표현입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 A의 금속과 예를 들어서 B의 금속이 있습니다. 근데 반응을 시켜봤더니 다 반응을 잘해요. 반응합니다. 즉 전자 다 잃어버립니다. 좋아요. 이럴 때는 누가 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선을 연결해 두면 A하고 B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우선순위에서 전자가 먼저 나가서 순위가 낮은 쪽으로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A가 B보다 반응성이 큰 거예요. 즉 A가 B보다 전자를 더 잘 잃어버립니다. A가 B보다 금속성이 큰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 때는 각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이렇게 한번 마련해 놓으면 누가 어떻게 먼저 전자를 주는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NA하고 MG가 있어요. 나의 암기력에 의해서 칼칼, 라마, 아라, 천리, 준합, 수구, 수은, 백금에 의해서 나트륨이 MG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는다면 A에 나트륨이 들어가고 B에다가 MG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일단 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 얘가 뭔데 둘 다 반응하네 아니네 실험 잘못됐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경우의 수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보세요 한번. 그러면 내가 공격해야 될 포인트가 나오네요. 첫 번째 1번 금속의 반응성을 암기하자. 2번 반응성 암기하면 뭐예요? 써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속의 산화 반응을 이해하자. 이 두 개의 테마를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봤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이런 그림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아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리가 있습니다. Cu 2가 플러스 구리 이온. 아연과 구리 이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연이 전자를 줄 수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죠. 아연 2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 2개가 나옵니다. 그럼 Cu 2가 플러스는 전자 2개 얻어가지고 Cu로 석출되죠. 그러면 이 두 개씩을 더하면 똑같이 전자 지워지면서 아연 더하기 Cu 2가 플러스가 되고 아연 2가 플러스 더하기 구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연은 아연 2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산화가 된 거죠. 그리고 Cu 2가 플러스는 Cu가 되니까 환원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갑자기 뿅 나오니까 모르겠죠. 이 전반적인 식이 이해가 안 간다. 어설프다. 뭔가 이상하다. 라고 하는 현상이 나와야 돼요. 이게 고2가 처음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어색해야 돼요. 이게 금방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분석을 할 건데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 식을 쓸 수 있으면 이 강의는 끝나는 거고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이 강의를 다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부터 필기하세요. 자, 이건 팁인데요. 제가 드리는 팁이에요. 일단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자, 아연이 있어요. 나트륨이 있어요. 그 다음에 Mg가 있어요. Cu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성 원자 상태에서는요. 잘은 몰라도요. 가장 바깥에 전자가 있겠죠. 이렇게. 나트륨은 1개 있고요. Mg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겠죠. 이렇게. Cu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 전자가 있을 겁니다. 중성 원자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런 표현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연은 전자 있다. 나트륨도 전자 있다. Mg도 전자 있다. Cu도 전자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냥 만든 거예요. 아시아 최초로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고요. 자, 보세요 한번. 아연이 Mg 2가 플러스가 되고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 1가가 되고 Mg가 Mg 2가 플러스가 되고 아까 아연이 Mg가 아니고 ZN 2가 플러스 그 다음에 Cu가 Cu 2가 플러스가 된다고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전자 잃는 거 많죠? 산화. 그러면 ZN 2가 플러스가 나는 어떻게 보이느냐? 전자가 없어요. 이렇게 보이네요. 보이세요? 전자가 없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무슨 전자? 반응할 전자가 없어요.
반응을 해야 될 전자가 없습니다. 전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원자과 전자가 나가버린 상태, 나가니까 나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의 표시가 ZN2가 플러스, NA 플러스 1가, MG 2가 플러스 2가, CU 2가 플러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가 2가 플러스, 3가 플러스, 플러스가 있으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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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전자가 있다가 전자가 없어지니까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 있다가 없어지니까 무슨 반응입니까? 산화. 있다가 없으니까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 있다가 없으니까 무슨 반응이다? 오케이. 그럼 거꾸로 없다가 생기면 그렇죠, 환원. 없다가 생기면 환원. 없다가 생기면 환원. 없다가 생기면 환원.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팁을 좀 이용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실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아연이 있었어요. 아연은 금속 막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CU2가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이 있습니다. 그럼 아연만 본다면요. 아연은 아연 2가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이 전자 두 개 나오는 것은 여기서 빵, 빵 하고 나오고 아연은 양이온이 이렇게 쓱 하고 나오면서 양이온이 빠져나오는 거죠. 수용액 쪽으로. 쑥 나오면서 이 전자 두 개를 누가 얻느냐? 바로 CU2가 플러스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와서 여기서 CU로 CU2가 플러스가 전자 두 개 얻어가지고 CU로 석출되는 거죠. 어디에서? 금속판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판에서 주인공인 아연은 전자를 두 개 주고 지가 나가요. 나가고 구리 2가 플러스는 그냥 붙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래서 전자를 두 개 줬으니까 두 개 받았다. 즉 아까 나왔던 전하의 수가 일정하다. 뭐 전하의 총합이 일정하다. 이 얘기 뭐냐면 전자 두 개 주고 두 개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끝. 우리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누가 전자를 주느냐, 누가 받느냐 그 과정을 알아야 되고, 물론 교과의 취지는 뭐냐? 바로 전자를 주니까, 전자를 잃으니까 이 반응은 산화 반응이고 받으니까 이거는 환원 반응이다 라는 게 취지인데 저는 그게 못내 아까운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강의를 1강, 2강, 1탄, 2탄 이렇게 만들어서 아예 그냥 금속의 반응성만 쭉 한번 확실하게 강의하고 싶었다 해서 이 커리를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요 두 개씩을 한번 더해보면 전자 지워지면서 아연 더하기 CU 2가 플러스가 되고 아연 2가 플러스 더하기 CU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자, 주목. 아연이 아연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ZN이 ZN으로 안 보이고 전자가 있어요. 여긴 전자가 없어요. 전자가 있다가 전자가 없어지니까 아하, 산화 반응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 전자가 없어요. 전자가 있어요. 해서 없다가 생기니까 환원 반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괜히 전자가 있다, 없다,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이게요,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시작하고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시험장 가면요 그렇게 헷갈립니다. 그렇게 헷갈리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잘 쓰고 왜 내가 헷갈렸는지 틀렸는지도 모른 채 나오게 돼요. 그리고 답 맞추다가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실수했네. 이런 애들이 아마 전국에 한 두 집 걸로 하나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현상이 생겨서 제가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강의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았지? 귀신인데?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이유는요, 정말 창피하지만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학생 때 분명히 오늘 밤에 외웠는데 다 풀었어요. 오케이 하고 딱 나왔는데 틀렸대. 뭐지? 아이고야, 이게 매번 시험 때 한 개, 두 개씩 있으면요 이거 참 난감하죠. 그래서 내 학생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해서 제가 빗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요 방송에서 외워 혹은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강의하는 사람 입장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머릿속에서 심어놔야겠죠. 우리 강의가 이거잖아요. 뭐야, 누가 언제 누구야 막 이러면서 누가 내 머리에다가
이 개념을 심어놓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외울 건 외웁시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세요. 요 과정인데요. 책에 나온 내용이고 216페이지 A- 전자, B- B 전자, C 뿔 전자, D 뿔 전자. 뭔지 아세요 지금요? 전자가 하나씩 나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이것만 딱 따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만 딱 따가지고. 그래서 일반화가 될 수 없는 건 알아요. 하지만 중성 원자구나, 오케이, 전자 있다. 그 다음에 전자 없다. 이런 식으로. 봤죠? 전자 없다. 전자 없다. 그런데 전자가 플러스 1가고 2가니까 더 없다죠. 그러니까 없는데 누가 또 빼간 거죠. 이런 식으로. 얘는 뭡니까? 더. 그렇죠? 더. 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1 가면 전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두 개 더 이렇게요. 두 개 더 있다가 하나만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나간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궤변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자, 헷갈리니까 다 지워버리고 더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딱. 아, 전자가 있다, 전자가 없다. 요 강의만 쓰고 버리는 이론이에요. 다음 강의, 다다음 강의 계속 쓰면 안 됩니다. 이 강의에서만 쓰고 금속의 반응성에서만 쓰고 그냥 버립니다. 가차없이. 왜 그러느냐? 뒤에 가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산화수가 나와요. 그러면 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과정에서는요, 굉장히 필요하다. 자, 반응물은 원자, 일원자, 이온, 다원자, 이온 또는 분자가 될 수 있고,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 산화 반응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동시에 반응한다. 이 얘기고요. 자, 금속 원소와 이온의 반응에서는요, 뭐라고 쭉 나오는데, 여기서 금이나 백금, 은과 같은 일부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은 산과 반응하여 금속 양이온됨으로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요, 나트륨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어야 할 때 이 안에를 안 보여준 거예요. 왜냐? 이게 정말 실험해 보면 나트륨과 물의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합니다. 반응성이 워낙 좋아요. 하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일단은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 얘기에서 요식 잘 봐주세요. EHCl, H 플러스, EH 플러스, ECl 마이너스, Mg, 이가 플러스 막 나오잖아요. 요거 잘 받으세요. 이렇게 쓰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그 제안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칼카나마, 아라, 천리, 주납, 수구, 수음, 백금. 이게 뭐냐? 칼륨. 옆으로 뺄게요. 자, 필기.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이런 식으로. 뭐냐?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자, 금속인데요. 얘는 뭐예요 지금? 비금속이죠. 그래서 가로해가지고 수소, 그 다음에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렇게 칼칼라마, 아라, 천리주나, 수구, 수은, 백금에서 앞 글자만 딴 거죠. 그래서 칼칼라마, 아라, 뭐 크카나마, 아라, 별 얘기 다 했어요. 일단 외워. 일단 외우는데요, 이게 뭐냐? 반응성이 큰 쪽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큰 금속은 반응성이 작은 금속에게 전자를 줄 수 있습니다. 전자 이동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응성이 작은 금속은 반응성이 큰 쪽으로 전자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전자는요, 반응성이 큰 쪽에서만 주는 겁니다. 방금 나왔죠? 어찌됐건 간에 산이 있으면 H+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H+에게 전자를 줄 수 있는 금속은 H+보다 왼쪽에 있는 칼칼, 나마, 아라, 천리, 주납까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금속은 아까 전에 뭐 백금이라든지 금과 같은 또 은과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못 주는 거야. 제외고 뭐시기고. 왜 못 줍니까? 반응성이 작으니까 전자가 이동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또 하나. 그러면 좀 지울게요. 여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칼, 카, 나, 마. 너무 급하다. 마, 알, 아, 철, 리,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누가 뭐라고 해도 무조건 이 순서는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K는 플러스 1가, 2가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플러스예요. 이렇게 쫙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외워요? 이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왜 외운 거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외운 거냐면 일단 타고나야 돼요. 성장 과정에서 타고나야 되고 나는 못 타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아이 간단하죠. 1쪽 원소는 플러스 1가, 1쪽 원소는 플러스 1가. 그쵸? 그 다음에 H 플러스 1가, AG도 플러스 1가. 물론 2가도 있고 3가도 있고 있는 것도 이상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3가 플러스. 그 다음에요,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모르면 2가 플러스. 알았어요? 모르면 2가 플러스. 왜요? 우리가 이제 전이금속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이금속에서는 대부분 2가 플러스 혹은 1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2가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쪽,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리고 은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2가 플러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제가 빨리 한 거예요. 이렇게 쫙.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죠. 자,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외웠다고 치면요, 요거 보세요. 금속 원소와 금속 이온의 반응 나왔잖아요. Z Cu 2가 플러스. 저는요 제일 먼저 Z Cu 2가 플러스. 아, 너 양이온이구나. 양이온이니까 이미 전자가 없어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줄 전자가 없어. 이제 너는 아니야. 근데 아연은 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순서가 칼칼, 나마, 아라, 천리, 주납, 수, 구니까 우선순위가 아연이구나. 그리고 아연이 전자를 줘야 되는구나 해서 전자를 주면 구리 이온이 와서 붙는구나. 아연 이거는 ZN 2가 플러스는 빠져나가고 구리 이온이 붙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응 끝나고 봤더니 아연은 2가 플러스가 돼 있고 구리는 석출돼 있구나. 전자가 없었다, 전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를 일로 주었다, 산화 반응했다, 환원 반응했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아연 2가 플러스가 있는 수용액에다가 구리를 집어넣었어요. Cu를 딱.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칼칼, 나마, 아라에서 아연이 우선순위예요. 아연이 우선순위인데 아연이 전자를 줘야 돼. 무조건 줘야 되는데 2가 플러스 뭐가 보여요? 전자가 없다라고 보죠. 없다. 아, 전자가 없는데 뭘 줘요? 그래서 이건 반응을 안 합니다. 됐죠? 선생님, Cu는 크게 쓸까요? Cu 더하기 아연 2가 플러스. Cu는 전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왜 안 줍니까? 순서가 낮기 때문에. 즉 반응성의 순서가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결정돼 있는데 전자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됐죠? 자, 이런 경우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렵다고 했죠? EHCl이라고 나오면 아하, 수용액이 EH 플러스고 ECl 마이너스구나. 우리 지금 금속 얘기하는데 넌 왜 나와? 그래서 아웃. 그리고 EH 플러스만 딱 보시면 되겠죠.
자, Mg가요. Mg 이가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전자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이 H 플러스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 H 플러스는 수소, 기체가 돼서 날아갈 것이다. 결국 마그네슘이 이가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내보낼 것이고, 그 내보낸 두 개의 전자는 H 플러스가 두 개를 받아가지고 수소 기체가 날아갈 것이며, 철수는 이걸 노리고 성량을 싹 대면 퍽 하고 터진다는 실험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써줄 수가 있으면 다 됐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 아연을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으면 이게 쭉 나왔잖아요. 자, 요거를 이렇게 보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 실험을 그림을 항상 생각하시고요. 여기다가 아연, 그 다음에 CuSO4거든요. 근데 CuSO4도 CuSO4로 보면 어려워요. 어렵고 Cu 이가 플러스만 보는 거예요. 어차피 SO4 2-는요 뭐예요? 비금속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 주고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아웃. 그러면 아연과 Cu 이가 플러스 이렇게 쓰시고요. 고민해 보세요. 칼칼라마 아라에서 아연이 우선순위구나. 그리고 전자를 줄 자격이 있구나. 그리고 전자도 있구나. 그러니까 전자를 주겠죠. 그래서 아연이 이렇게 아연 이가 플러스로 빠져나오고 전자 두 개가 나오면 이 Cu 이가 플러스가 들어가서 딱 만나는 거죠. 해서 아연 이가 플러스가 되고 구리로 석출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반쪽 반응으로 보여주면 아연 이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 두 개 나옵니다. Cu 이가 플러스가 전자 두 개 얻어가지고 Cu로 석출됩니다. 자, 이 두 개씩을 더하면요. 지워질 거 지워지면서 아연 더하기 Cu 이가 플러스가 되고 Zn 이가 플러스 더하기 Cu 이렇게 써주면서 아하 산화 반응했구만, 아하 환원 반응했구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이 식을 쓰면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누가 전자가 가고 누가 받았는지 그 상황을 보자는 얘기고,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Cu 아연 이가 플러스다 라고 나오면 아연 이가 플러스 더하기 Cu라고 했을 때 일단은 칼칼라마에서 아연 이가 플러스가, 즉 아연이 반응성이 큽니다. 아연이 전자를 줘야 되는데 이가 플러스예요. 전자가 없는 거죠. 해서 반응성이 커서 전자를 주고 싶은데 전자를 못 준 겁니다. 그리고 구리는 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낮은 거예요. 순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못 주는 겁니다. 저의 결론은 이래요. 금속의 반응성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일단 칼칼라마 아라 천리주나 수구 수은 백금만 외운다면 그 다음은요, 제가 요 다음 강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외우시고요, 이 전자가 주고받는 이 과정만 잘 컨트롤한다면 금속의 반응성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